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의 관심이 오늘 이 파월의 입에 쏠렸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을 이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의 오늘 발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미국 경제는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힘을 쏟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올해 안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요. 다만 이전 금리 수준으로의 복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을 너무 급격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뉘앙스를 내비쳤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산 매입 역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암시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보유 중인 자산을 팔아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일명 양적 긴축이죠. 이 양적 긴축을 시행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했고요. 파월의 입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의 얘기가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나 횟수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여운을 남겨두었습니다. 증시는 오늘 파월의 청문회 발언 이후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다우는 0.5%, S&P는 0.9%, 나스닥은 1.4% 상승하면서 오늘 파월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1.8% 부근까지 올랐던 채권 수익률은 1.7% 중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오늘 나스닥이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오늘 파월의 연설이 얼마 전 시장을 급락시켰던 12월 FOMC 의사록에 실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준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FOMC 보고서 내용들보다는 오늘 발언이 조금 더 순하면 순했지 더 매파적이지는 않은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로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올해 안에 진행될 가능성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까죠. 결국 파월이 말한 대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물가지수,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고용지수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죠.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이 세 가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 물가지수가 내일과 내일 모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특히 CPI는 12월에 7.1%로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7% 이상의 강한 물가 상승이 현실화된다면 연준이 더 빠른 긴축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표도 11월에 5.7%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과연 12월에는 6%를 넘기게 될지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실업률도 3.9%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이자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평균 급여가 계속 오른다면 경제가 완전 회복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모든 지표들은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됩니다. 너무 좋으면 연준이 경제가 충분히 회복한 것으로 보고 긴축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나쁘면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주식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하지만 당분간은 시장은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을 더 경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초점 자체가 연준의 긴축 정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긴축을 자극할 요소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다만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기술주와 성장주를 괴롭히고 있는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단기채야 금리 인상에 직발적으로 반응해서 수익률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채는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긴축을 하면 할수록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역시 강해지면서 외국의 중앙은행들이나 투자기관들에서 미국 장기채를 사려는 수요가 강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는 채권 수익률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죠. 또한 단기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장기 채권 수익률은 오르지 않는다면 장단기 채권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채권 시장이 왜곡되고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장단기 채권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연준이 굉장히 싫어하는 현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금리 인상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면서도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돈의 유통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도 강력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연준이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미국 10년물, 30년물 장기채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할 텐데 장기채의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모기지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현 3% 중반대인 모기지 금리가 급하게 상승을 한다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빠르게 팔기보다는 그 채권의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멸시키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긴축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시중에 돈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의 유통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뿐이죠.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은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전까지는 웬만해선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달러의 통화량 증가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빠르게 통화량이 상승한 시기도 있고 더 느리게 통화량이 상승한 시기도 있지만 결국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최고 금리는 2%대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도 그 수준 이상으로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결국 양적 완화 시대에 비해서 통화량 증가량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양적 긴축을 하던 달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릴 것이고 그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반면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치는 결국 계속 오릅니다. 다만 긴축을 할 때의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뿐이죠. 하지만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해왔듯 달러 가치는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달러의 단기적인 상승에 베팅하려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좋은 주식을 모아가면 됩니다.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죠. 한 1년 정도면 장기 투자자가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상승장 1년만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면 그거는 모멘텀 투자자지 장기 투자자가 아니죠. 경기 사이클 한 바퀴를 온전히 이겨낸 다음에야 비로소 장기 투자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